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인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제50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의 주제는 위대한 해군 제독이 넬슨과 그의 와인 마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넬슨 제독을 이야기하려면 뭐니 해도 트래팔가 해전을 빠뜨리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트래팔가 해전에 대해서 소상히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 트래팔가 해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마르살라 와인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해전에 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805년 10월 21일에 트래팔가 해전이 일어납니다. 장소는 이 해전이 일어났던 해상 이름이 트래팔가고 하나는 영국의 함대, 즉 이 영국의 함대를 넬슨이 지휘를 했고 두 번째 상대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렇게 하나의 연합을 구성했던 연합 함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휘자는 해군 제독 빌레브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전이 일어난 첫 번째 시각이 1805년 10월 21일 첫 새벽에 넬슨 제독의 첫 호함에 의해 가지고 이쪽에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카디스 그 항만 베이스에서 연합 함대가 이제 출항하는 것을 이렇게 정보가 잡히고 이렇게 함대를 감시하고 있었던 넬슨 제독이 그 함대를 이제 요격을 합니다. 왜 이렇게 넬슨의 함대가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늘 감시를 하고 있었느냐면은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1804년에 황제 위에 이제 오르고 유럽을 호령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이때 늘 이 프랑스의 그 대륙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항했던 주도 세력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영국 해협을 건너서 한 섬나라인데 나폴레옹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해서 이 영국을 끝내 정복을 하려는 원대한 전략을 꾸민 것이 사실은 이쪽에 파리 교외에 있는 퐁텐블레였습니다. 해군력을 총동원해서 영국 해협으로 가는 그 바닷길을 안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영국에 진격을 해서 상륙해야 할 소위 육상 부대, 육군을 지금 파리 교외에 있는 볼로니에 무려 35만 명의 대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군을 가리켜서 저희들은 흔히 그랑드 아르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랑드 아르메 35만 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침공의 기본적인 개념을 넬슨이 확연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쪽에 카디스 항에서 머물고 있는 빌레프하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스페인의 함대가 연합 함대가 밖으로 나오면 그 해상에서 어딘가에서는 요격을 해가지고 해전을 해서 침몰시키고 위한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트래팔가가 바로 먹잇감 사냥을 했던 현장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전에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특별한 이렇게 전술 전략도 아닙니다. 다만 특이한 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넬슨이 그 두 연합 함대가 종렬로 올 때 옆에 측면으로 가서 그 종렬을 가운데를 치고 선대를 양분을 시키는데 사실은 양분을 시키는 게 딱 2분의 1이 아니고 3등분으로 잘라버립니다. 넬슨이 전위부를 맡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이던 콜링우드가 후미를 맡아서 사실은 중간은 그냥 허공에 뜨는 거고 이 후미와 전위를 집중 포격을 가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지휘계통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난 뒤에 대성을 거둔 것이 바로 이 트래팔가 해전이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소위 그 전과를 보면요. 원래 영국 함대는 27척밖에 되지 않는데 빌레브의 프랑스, 스페인 함대는 무려 33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전황의 내용을 보면은 프랑스는 22척이 납포가 되고 침몰됩니다. 한 척이 침몰되고 21척이 실제 납포가 되고 여기에 비해서 영국은 단 한 척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사자도 영국은 458명인데 비해서 프랑스는 4,400명, 10배나 더 많고 이러한 그 전과를 보면은 어떻게 이 넬슨이 트레팔가 해전에서 대성을 거두고 막 그리고 그 프랑스의 함대를 완벽하게 대피를 시켰다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여기에 두 사령관 그러니까 프랑스의 연합 함대를 총지휘했던 빌레프는 자기의 기함 불상성이라는 그 기함하고 같이 이렇게 납포가 돼가지고 영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함대 사령관이었던 그라비노는 그냥 그대로 도주를 해버립니다. 전쟁이 승리를 끝났을 때 그거로 참 대미를 장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승전이 가차올 무렵에 적이 함선에서 쏜 이 탄환에 맞아 넬슨 제독이 가슴에 폐를 뚫고 그 다음에 척추에 총알이 머물렀다 하는 걸 보면은 아주 결기 치명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해서 무려 4시간 가차이 운명을 하지 않고 전황을 살펴보고서 마지막에 오후에 숨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르살라 와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살라 와인이 그때 당시에 이 영국의 넬슨 함대에는 필수적인 하나의 군사의 용품으로서 마르살라 와인이 공급이 되었고 넬슨 자신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르살라를 입술에 가졌다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승전과 죽음이 같이 곁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를 지브랄탈 항으로 무항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빅토리아 기함에 당신이 살았을 때 지휘했던 기함에 유해가 실려가지고 런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1806년 1월 9일 날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거행되고 그 성당 안에 무덤이 안치가 됩니다. 근데 실은 그 유해를 운송할 때 보면 브랜디 술통에다가 유해를 싣고서 갔다 이렇게 담궈서 갔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때 시체 부패를 막는 아마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런던 이렇게 여행을 하실 때 트래팔가 광장을 거의 필수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트래팔가는 바로 이 트래팔가 해전에 넬슨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운 높이 51m의 거대한 탑입니다. 그리고 이 탑의 주변에는 숱한 비둘기들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트래팔가의 그 광장의 그 넬슨 제독의 기념벽을 보면서 우리는 충무공이 노량진 싸움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조국을 지킨 어찌 보면 두 분이 그렇게 비슷한 역사적인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이 될 것 같습니다. 빌레브는 런던에 이렇게 납포가 돼서 갔다가 이 넬슨의 그 장례식에도 참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석방이 돼서 돌아오는 길에 한 노상의 여관에서 자기 스스로가 나이프를 갖고서 심장과 폐를 6군데나 찔러서 자상을 하면서 스스로 숨을 거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나폴레옹은 어디 있었느냐면은 나폴레옹은 독일의 남부 지방에 있는 울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단히 번성한 섬유질로 유명한 그 울름인데 그 울름에 일단 머물면서 한참 프루시아를 밀어붙이고 전투를 하는데 날짜가 이틀 상관에 울름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 대성을 거두서 뭡니까? 북으로 쳐올라가서 비엔나 바깥에 있는 아우스트리츠에서 전투에서 다시 승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대륙 봉쇄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쪽에 한쪽에 이베리아 반도의 트레팔가 섬에서는 함대가 전멸하는 그러한
패배의 소식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명암이랄까 승전과 패전이 서로 명암을 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가 18년에 트레팔가 해전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허허벌판 바다에 모래사장에 아무런 기념비도 없고 그저 바위 하나에다가 여기가 바로 트레팔가라는 막 표지 하나 있는 거 보고 옆에 큰 등대가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스페인 정부에서 굳이 이렇게 패배한 전적자다 뭐 비를 세우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넬슨의 강론을 하면서 와인을 같이 곁들이는 이유가 그만큼 넬슨과 여기 나와 있는 마르살라 와인은 끈끈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지중해 함대를 사령관을 맡고 있을 때, 그러니까 트레팔가 해전 이전입니다. 이전에 시칠리아 섬 일대를 관할했던 영국의 지중해 함대 사령관으로 있을 때 늘 이렇게 나폴레옹이 시칠리아 반도 쪽으로 이렇게 진격해 오는 그 루트를 차단하고 막았기 때문에 당시에 양 시칠리아 국가의 페르디난도 국왕 등이 나폴레옹의 그 침략을 막아준 넬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 자기 시칠리아 땅에서 나는 마르살라 포도밭을 이렇게 선물로 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포도밭을 바꿔서 마르살라 와인을 빚어가지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함대다가 이렇게 군용 일품을 용품으로 해서 마르살라 와인을 공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살라의 브랜드 이름은 마르살라 빅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르살라 빅토리가 뭐 언제 사라졌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 이 넬슨이 가장 인연이 깊은 이 마르살라 술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르살라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고 몇 군데서 갖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들 파트너인 하이트 진로가 마르살라 버전을 갖고 오기에 제가 오늘 이 넬슨을 이야기하면서 샘플로 여기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게 마르살라 파이너 이탈리아 프레드 꼴레로 되어 있는데 17도의 세미 드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스위트는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게 리제르바 이것은 스위트 마르살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르살라는 주로 이쪽에 드라이 마르살라는 아페리티브로 즉 이탈리아 식사 코스 제1 코스, 제2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이 마르살라를 드라이를 쓰고 그 다음에 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디저트 와인을 줄 때 이 스위트가 쓰인다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살라는 가장 이렇게 매칭이 좋은 파트너가 누구냐면은 이쪽에 파마산 그다음 치즈입니다. 파마산, 고르곤졸라, 그다음에 로크포르 이렇게 소위 세계적인 명품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치즈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 매칭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별미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마르살라 한 잔도 이렇게 곁들여가면서 인생을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넬슨 제독을 지금 현재 역사적인 인물을 전부 다 앞세워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넬슨하고 아주 끈끈한 이 마르살라 와인에 관해서 우리 와인업계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하이트 진로가 갖고 오는 마르살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